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면 손님이 몰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던 식당인데 내가 자리 잡고 앉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산하던 카페인데 내가 커피 한 잔 시키고 나면 문이 계속 열립니다. 텅 비어있던 시장 가게인데 내가 구경하러 들어서는 순간 옆 사람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기분 탓일까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손님이 몰리는 사람의 사주, 그리고 그 반대의 사주, 그리고 내 사주가 어디에 해당하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왜 그런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왜 그런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기운과 성향, 운의 흐름을 읽는 학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 철학의 정수입니다. 이 학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운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는 기운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불러오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몰아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사주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주가 손님을 불러오는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사주 10성 중에 식신과 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신은 쉽게 말해서 표현하고 베푸는 기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 음식으로 치면 맛있는 걸 나눠주는 기운. 장사로 치면 손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기운입니다. 식신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표정이 풍부합니다. 말을 재미있게 합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거나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베풀고 싶어 합니다. 손이 큽니다. 이런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기운 자체가 풍요입니다. 나눔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이 오면 본인도 모르게 기운이 살아납니다.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손님들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처럼 이런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명당입니다. 임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4살. 평생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도 차려드리고 동네 잔치 있으면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이었습니다. 어디 가든 뭔가를 나눠줬습니다. 길 가다가 이웃을 만나도 손에 뭔가 들려보냈습니다. 이분이 단골로 다니는 시장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 여사님이 오시는 날은 달라요. 오시면 뭔가 기운이 달라지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진짜 그분 오시는 날이 장사가 잘 돼요. 사주를 보니 임 여사는 식신이 매우 강한 구조였습니다. 베푸는 기운이 넘치는 사람. 그 기운이 공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관은 식신과 비슷하지만 좀 더 날이 서 있는 기운입니다. 표현력이 매우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입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은 어디 가든 존재감이 있습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면 그 공간이 살아납니다. 분위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활기에 이끌려 다른 손님들도 모입니다. 예능인 중에 상관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몰리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게 단순히 유명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주 기운이 공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재성,
특히 편재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정재는 안정적인 재물, 편재는 움직이는 재물, 유통되는 재물입니다. 편재가 강한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돈의 흐름에 밝습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교적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어울립니다. 인맥이 넓습니다. 큰 그림을 봅니다. 장사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편재의 기운은 재물의 순환입니다. 돈이 돌고 도는 기운.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 공간에서 돈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매출이 오르는 날이 많아집니다. 장사를 오래 한 분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압니다. 저 손님이 오시면 그날 장사가 잘 돼. 저분이 우리 가게 자주 오시면서부터 매출이 올랐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국밥집 이야기입니다. 30년 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2대째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단골이 한 분 생겼습니다. 7순을 넘긴 어르신이었는데 일주일에 2~3번 혼자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시는 날은 꼭 다른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그냥 점심 피크 타임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따져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시지 않는 날 피크 타임에는 그렇게까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사주를 보게 됐습니다. 편재가 월주에 있고 식신이 시주에 있었습니다. 재물을 불러오고 그 재물을 베푸는 구조. 전형적인 복을 불러오는 사주였습니다. 정재 역시 중요합니다. 정재는 안정적인 재물의 기운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를 주는 기운입니다. 정재가 강한 사람은 어디 가든 그 공간을 안정시킵니다. 정재 강한 사람이 단골이 되면 그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분위기가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손님들도 안심하고 들어옵니다. 식당가에서 저 테이블 손님이 자주 오는 집이 맛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재 강한 사람이 단골인 식당은 그 공간 자체의 안정감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인성입니다. 정인과 편인을 함께 봅니다. 인성은 받아들이는 기운, 품어주는 기운입니다. 정인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운, 편인은 독특하고 깊이 있게 품어주는 기운입니다. 정인이 강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같은 느낌이 납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위로를 잘 해줍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따뜻함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손님들이 오래 머뭅니다. 가기가 싫어집니다. 장사에서 회전율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오래 머문다는 건 그 공간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이 입소문이 납니다.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옆에 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주 가시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오시는 날은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포근해져요. 그러면 다른 손님들도 말을 많이 하고 웃음이 많아지고 가게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날은 새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정인의 기운입니다. 공간을 포근하게 만드는 기운. 편인은 좀 다릅니다. 독특한 감수성이 있고 영적인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끌리듯 따라오게 되는 기운입니다. 편인이 강한 사람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납니다. 별로 말을 많이 안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는 데는 뭔가 있겠지 하고 따라 들어가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사주에서 일주, 즉 태어난 날의 기둥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일주별로 손님을 불러오는 기운이 특히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일주. 갑목은 큰 나무입니다. 자수는 물입니다. 큰 나무가 물을 만난 것.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돕니다. 식물이 물을 만나 자라듯 이분이 들어오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이 일주 손님을 복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오일주. 병화는 태양입니다. 오화도 불입니다. 태양이 2개. 빛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은 어디 들어가든 공간이 밝아집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연예인 중에 이 일주가 많습니다. 무술일주. 무토는 큰 산입니다. 술토도 땅입니다. 산 위의 산. 든든합니다. 묵직합니다. 신뢰감이 있습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이 단골로 다니는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일주. 경금은 단단한 쇠입니다. 자수는 물. 쇠가 물 위에 있는 것. 날카롭고 명석합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은 가치를 정확하게 봅니다. 이분이 선택한 가게는 검증된 곳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임진일주. 임수는 큰 강입니다. 진토는 용의 땅. 강이 용의 땅에 흐르는 것. 스케일이 큽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은 어디 가든 큰 손의 기운이 납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이분이 오시는 날 큰 거래가 생기거나 중요한 손님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주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는 내 기둥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가 주는 기운은 그 사람의 핵심 기운이기 때문에 일주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손님을 불러오는 기운이 있는 반면 반대로 손님을 내보내는 기운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해당되는 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기운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겁재가 강한 경우입니다. 겁재는 경쟁하는 기운, 빼앗는 기운입니다. 겁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독점하려는 기운이 있습니다.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잃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가게에 이런 분이 들어오면 주인도 모르게 피로해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빨리 나가게 됩니다. 물론 겁재가 강하다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겁재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쓰면 경쟁력이 되고 추진력이 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진 겁재는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칠살이 강한 경우입니다. 칠살은 강한 압박의 기운입니다. 무겁고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칠살이 강한 사람은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가게에 이런 분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긴장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긴장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있지 못합니다. 빨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칠살이 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칠살이 잘 쓰이면 리더십이 됩니다. 군인, 의사, 검사 같은 직업에 많습니다. 다만 장사 공간에서는 그 기운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공망이 심한 경우입니다. 공망은 비어있는 기운입니다. 없어지는 기운, 사라지는 기운입니다. 공망이 강한 사람은 무언가를 비워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이 가게에 들어오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출이 비어갑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혹시 상처받으실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님 내보내는 사주인가 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는 기운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색깔과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오행에 따라 기운을 보완하는 색이 있습니다. 목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초록색을 가까이 하십시오. 화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빨간색을 쓰십시오. 토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노란색이나 황토색입니다. 금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흰색이나 금색입니다.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의 색을 옷이나 소품에 활용하면 기운 보완이 됩니다. 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1살. 퇴직 후 작은 분식집을 차렸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됐습니다. 맛도 있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주를 봤더니 화기운이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활기, 밝음, 표현력이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빨간색 인테리어 요소를 넣으십시오. 직원 앞치마를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사장님이 먼저 웃으십시오. 웃는 것도 화기운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것. 석 달 후, 정 선생의 분식집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말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기운은 말에서도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이 한마디에 기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게 하는 이 말과 형식적으로 하는 이 말은 기운이 다릅니다.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반가워하십시오. 손님이 가면 진심으로 감사해 하십시오. 이게 식신의 기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주에 식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신의 마음을 연습하면 됩니다. 베푸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 이게 쌓이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사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사주에는 일진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 사주와 맞는 날이고 어떤 날은 내 사주와 충돌하는 날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큰 행사나 프로모션을 내 사주와 잘 맞는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기운이 나의 기운과 합쳐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진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역술인에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장사에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업일을 잘 잡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기운이 그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씨앗을 심는 날이 좋아야 잘 자랍니다. 개업일을 정할 때는 그 날의 일진을 보십시오. 사장님의 사주와 어떻게 맞는지도 보십시오. 가급적 재성이 들어오는 날, 식신과 합이 되는 날을 고르면 좋습니다. 이미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개업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리뉴얼이나 메뉴 변경, 인테리어 변경 같은 새 시작을 할 때 날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윤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8살. 퇴직 후 커피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 날을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가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역술인을 만나서 리뉴얼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윤 사장 사주의 용신이 목화였습니다. 봄 기운, 불 기운. 리뉴얼 날짜를 봄의 화기운이 강한 날로 잡았습니다. 인테리어도 따뜻한 나무색과 주황색으로 바꿨습니다. 리뉴얼 이후 6개월, 매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나는 믿고 시작했고 그 믿음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결국 손님한테 전해진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주는 외부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사주를 참고하십시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래된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신이 강한 직원은
손님 응대를 잘합니다. 재성이 강한 직원은 돈 관리를 잘합니다. 관성이 적당히 있는 직원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물론 사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골 손님의 기운을 잘 보십시오. 내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오시는 날마다 장사가 잘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복손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손님을 VIP로 모시십시오. 작은 서비스라도 드리십시오. 그 손님이 계속 오시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반대로 오시는 날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손님이 있다면 그것도 패턴을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경험을 쌓은 분,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태어난 연월일시를 정확히 알고 가십시오. 특히 태어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르면 사주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인터넷 무료 사주 사이트도 많습니다. 대략적인 틀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해석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주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일주만이라도 알아보십시오.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 이것만 알아도 내 핵심 기운의 방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천간이 갑, 을이면 목 기운의 사람입니다. 병, 정이면 화 기운. 무, 기면 토 기운. 경, 신이면 금 기운. 임, 개면 수 기운입니다. 자신의 기운이 어떤 오행인지 알면 어떤 색을 쓰고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시간대에 활동하는 게 좋은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식신의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신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마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큰 그림을 보는 마음, 유통시키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재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정인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판단하지 않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인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 정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매일 선택합니다. 매일 선택하는 마음이 쌓이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사주도 변합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사주도 변한다. 권 어르신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살.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학벌도 없고 자본도 없고 특별한 사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고 주변에서 다들 권 씨 가게는 왜 저렇게 잘 되나 했습니다. 비결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권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요. 나는 손님이 오면 진짜로 반가워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습했어요. 반가운 척.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가 됐어요. 이제는 손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처음에는 식신의 마음을 연습한 겁니다. 그게 30년이 쌓이니까 진짜 식신의 기운이 된 것입니다. 손님을 불러오는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반기는 마음이 쌓이면 그게 사주가 됩니다. 베푸는 마음이 쌓이면 식신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면 편재가 됩니다. 품어주는 마음이 쌓이면 정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누군가 들어오면 가게든 집이든 어디든 진심으로 반가워해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손님 몰리는 사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또는 기운이 궁금하신 분께 한번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식신의 기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